회원님, 안녕하십니까? AI 은퇴 준비 파트너의 박지원입니다. 오늘은 긴급하게 그 시장 상황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 숫자들 30년물 국채금리 5.127% 그리고 10년물 4.595%, 이 숫자들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은퇴를 준비하시는 회원님의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이 영상에서 핵심만 짚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먼저 지금 그 금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진단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들의 최신 전망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회원님의 그 은퇴 자산을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시죠. 왼쪽 차트를 보시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595%, 30년물이 그 5.127%입니다. 이게 3개월 전과 비교를 하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그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2007년 이후에 처음 나타난 그 현상입니다. 5% 돌파한 게요. 그리고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이건 그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국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모두 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치솟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그 일본이 1996년, 99년 발행 이후 그 최초로 그 4%를 돌파했습니다. 정말 참 대단합니다. 이 차트는 6개 주요국의 10년물 금리와 10년 후 10년 그 포워드 금리를 2006년부터 표시한 건데요. 핵심은 그 빨간 선, 그 10년 후 포워드입니다. 이 선이 뜻하는 것은 시장이 앞으로 10년 뒤에도 금리가 이 수준일 것이라고 그 배팅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 포워드 금리가 그 4.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장이 구조적으로 높은 금리 시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그런 신호입니다. 일본은 그 디플레이션 30년 만에 처음으로 의미 있는 그 금리 상승이 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정치 불안까지 겹쳐가지고 더욱더 그 채권 매도세가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금리가 급등하는 걸까요? 네 가지 원인이 그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유가 충격입니다. 호르무즈 봉쇄 상태가 지속되면서 WTI 유가가 배럴당 105달러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도 그다지 그 유의미한 성과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CPI, PPI 모두 시장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고요. 연준의 바이사는 인플레이션이 최대 리스크라고 발언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 글로벌 동반 매도입니다. 일본은 인플레이션과 추가 경정 예산 우려, 영국은 정치 불안과 재정 확대, 독일, 호주, 뉴질랜드까지 동반으로 채권을 팔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 정책의 불확실성입니다. 워시 신임 연준 의장 취임하면서 시장의 그 금리 인하 기대가 오히려 인상 배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12월 금리 인상 확률이 65%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그 금리 급등이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왼쪽 차트를 보시면 5월 15일 하루 만에 나스닥이 1.5%, S&P 500이 1.2%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그 에너지 섹터만 유일하게 1.5% 상승했습니다. 유가 상승의 직접 수혜이죠. 오른쪽 표를 보시면 반도체 기술주가 그 가장 취약합니다. 먼 미래 이익에 의존하는 종목일수록, 즉 그 듀레이션이 긴 자산일수록 금리 상승에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배당 성장량은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방어력이 있고, 리츠와 소형주는 차입 의존도가 높아서 금리에 취약합니다. 하단을 보시면 장기금리 상승이 주식의 부정적인 두 가지 경로, 채권의 대체 매력 부각, 그리고 그 기업 차입 비용 상승,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필라델피아 연준이 매 분기 발표하는 SPF입니다. 전문가 서베이입니다. 이번에 33명의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 파란색이 이번 전망이고요. 회색이 직전 전망치입니다. 전 구간에서 상향 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오른쪽 박스인데요. 2026년 4분기 성장률이 2.0에서 1.6%로 무려 0.4%포인트 내려가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둔화폭이 커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연준 기준으로도 2.5에서 2.2, 2027년은 1.9%로 경기가 그다지 좋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성장은 둔화되는데 인플레이션 전망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왼쪽 차트의 그 빨간색 맥들을 보면 2분기 헤드라인 CPI 전망이 2.7에서 6%로 엄청나게 올라 있죠. 2배 이상입니다. 코어 CPI도 3.2, PCE도 전부 올랐습니다. 오른쪽 카드를 보시면 더욱더 명확한데요. 그 취수선이 그어진 숫자가 직전 전망치이고 화살표 뒤가 새로운 전망입니다. 성장은 내려가고 인플레이션은 올라가는 이것이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정말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가장 우려스러운 시나리오입니다. 하단 빨간 박스에 적혀 있습니다. 연준이 12월에 금리를 인상 확률이 65%까지 올라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왼쪽은 앞서 말씀드린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금리 경로입니다. 10년물은 4.2에서 4.3%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 실제 금리가 4.6%입니다. 전문가 컨센서스를 이미 이탈한 상태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전문가 전망이 현실보다 훨씬 더 낙관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른쪽은 분기별 마이너스 성장 확률인데요. 하반기에 25%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번에 한 번은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핵심인데요. 회원님의 은퇴 자산을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보시죠. 채권 듀레이션 관리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채권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추가 금리 상승 시에 평가 손실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은 계속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중기채 3내에서 5년도 금리 변동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유지하거나 오히려 높일 수도 있습니다. 단기채 역시 마찬가지고요. 물가 연동채는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우려가 클 때 신규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현금 비중인데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금성 자산이 3% 이상 수익을 줍니다. 은퇴 자산의 한 10% 이상은 현금으로 유지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시장이 급락할 때 좋은 자산은 저가에 살 수 있는 실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맨 하단을 보시면 금리 상승기에는 짧게 안전하게 유동성을 확보한다. 이 세 가지가 채권 관리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주식 포트폴리오 재구성과 인플레이션 헤지입니다. 왼쪽 도넛 차트는 그냥 참고용 배분 예시인데요. 핵심은 배당 성장령을 중심에 두고 글로벌 분산으로 미국 한국 한 곳에 집중되는 리스크를 완화하면서 기술 반도체를 더욱더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에너지 원자재는 지금과 같은 유가 상승기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지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비중을 가져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오른쪽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입니다. 금은 통화 가치 훼손에 대한 보험 역할을 합니다. 오늘 큰 폭으로 하락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달러의 움직임을 보면서 금에 대해서는 해지 수단으로서 다시 한번 편입 여부를 더욱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금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기 때문에 보유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말에 꼭 실행해 두셨으면 하는 네 가지 원칙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유 채권 펀드의 듀레이션을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는 기술주 반도체 비중 이 부분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을 한 가지라도 편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네 번째는 즉시 동원 가능한 현금성 자산을 6개월 이상 그 생활비에 충족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주식시장과 금리시장을 보면서 내린 저 나름대로의 결론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